이달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해 입국자에게 취한 모든 제한 조치가 폐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도 낮아졌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 검사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입국 후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엔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발생률,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 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에 PCR 검사를 다시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3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중단한 한국 정부는 앞선 6월 8일엔 입국자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도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규제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항공기와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어라이브 캔 앱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며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이나 무작위 검사도 폐지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대유행이 지나가고 해외 유입 전파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방역 해제와 관련해 일각에선 항공기나 열차 내 마스크 자율화는 아직 이르다며 계속해서 쓰겠다는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집값과 평균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5%이던 이 격차는 올 8월에는 67%로 커졌습니다. 8개월 만에 무려 22%포인트 급증한 겁니다. 이 적정성 격차는 숫자가 클수록 주택 구매자들의 구입 능력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와 해밀턴, 오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와 빅토리아, 퀘벡, 몬트리올 등 주요 도시일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주택 적정성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는 이유는 연방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여력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5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습니다. 5년 고정 모기지 금리와 가계부채 상환 비율을 측정한 위원회는 전국의 집값이 올해 말까지 평균 12에서 2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락폭은 지역에 따라 달라 토론토와 밴쿠버는 약 22%,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약 23%, 오타와는 약 30%로 예상됩니다. 위원회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외에도 임금 상승과 금리 하락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평균 집값은 2월 83만 9,600달러에서 8월에는 77만 7,200달러로 7% 떨어졌습니다. 한편 중은이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0.75%포인트 인상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지자체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일은 10월 24일이며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24일 선거 당일 투표소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사전 투표소는 집으로 배달된 선거 용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우편 투표는 10월 21일 오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투표 자격은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온주에선 한인 5명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한인타운이 있는 놀수욕 윌로우데일 지역의 이기석 후보, 에글링턴 로렌스 지역의 웬디 웨스턴 후보, 옥빌의 박기영 후보, 벨빌의 서미경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또 오로라시의 해롤드 김 현 부시장이 3선에 도전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온주에 앞서 15일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BC주에선 한인 3명이 출마했는데 코키틀람의 현역 시의원인 스티브 김과 션리 후보가 나란히 코키틀람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김 의원은 득표 8위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되고 당시 12위로 낙선한 리 후보는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랭리 타운십에 장민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온주와 BC주에서 한인 8명이 도전장을 던진 만큼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아침 6시 40분쯤 놀스역 제너럴 병원을 찾아온 남성이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총격 사건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스카브로의 스카브로 골프클럽 로드와 컨페더레이션 드라이브 인근 골프데일 가든스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총격 증거 등을 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 토요일 저녁 7시 50분엔 토론토 크리스티 공원 옆 크리스티 스트리트과 블러 스트리트 웨스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목격자를 찾는 한편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오랜 경력의 토론토 시의원이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스카브로 센터 선거구의 마이클 톰슨 시의원이 지난해 7월 무스코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일 브레이스 브리지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진 톰슨 시의원은 2003년 시의원에 첫 당선된 이후 현재 토론토 시의원이자 부시장직을 맡았으나 사건이 터진 후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의 요청에 따라 부시장직과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위원장직 등을 사임했으며 다만 시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이 이달 1일부터 시간당 50센트 오른 15불 50센트로 인상됩니다. 학생들의 최저임금 역시 시간당 14불 10센트에서 14불 60센트로 50센트 오르게 됩니다. 학생들이라도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제로 간주되며 재택근무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7불 5센트로 55센트 인상됐습니다. 온주의 최저임금이 1년 새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2023년 10월 1일 임금이 오를 경우 4월 1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최저임금은 15불 65센트, 엘버타주는 15달러이며 캐나다에선 16달러인 누나붓이 가장 높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남부 지역에 올 가을 들어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6지역과 더럼, 더퍼링과 할튼, 워터로에서 오타와 킹스턴까지 온주 남부 전역에 서리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오늘 3일 밤부터 내일 4일 아침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며 서리에 민감한 식물과 나무는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전과 밤엔 2도에서 5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